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최대 변수 등장, 트럼프 사우디 유가 즉각 인하 압박, 연준 즉각 금리 인하 요구 선언입니다. 1월은 모르겠으나 결국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계속 누누이 떠들었죠. 트럼프가. 자기가 일어나서 주식시장을 맨날 보기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더 잘하니까. 이게 사실 연준이나 페드가 타이밍을 맞추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엮어가지고 내가 타이밍을 더 잘 맞추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을 때 완전히 자기가 임명한 파월을 갖다가 몰아붙였죠.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을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즉각적인 그것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1월 달에 그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매파들도 매일 발톱을 숨기고 비둘기 탈을 써야 될 지경이에요. 지금. 그렇죠? 보우먼 이사나 해맥,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싫어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금리 인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남이 대통령 할 때 금리 인하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파월을 잘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파월을 또 이제 좋아할 수도 있어요.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바이든 하에서 금리 인하하는 게 싫어했지. 지금 자기 정권 하에서 금리 인하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이거. 그렇죠? 자, 일단 다시 정리를 할게요. FRS 원래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페드나 연준이라는 걸로 부르기로 한 것은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이죠. 뭐 FRB도 있고 FRS도 있고 페드도 있고 연준도 있고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 별 얘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FRS라는 시스템 하에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페드나 연준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 FRS 시스템 하에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저기 제 최상위의 7명의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지금 존재하고요. 그게 FRB입니다. FRB의 가버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요. 이 연방준비은행의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 다음에 4명이 번갈아 가면서 해서 총 5명, 그 다음에 7명의 이사회 더해서 12명의 이 투표권을 가진 자와 7명의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19명이 참석하는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 연준과 FOMC는 같은 말이 아닌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나왔는데 PC 2%가 공식적인 목표입니다. 이거는 연준의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PC 2%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 2.4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FRS죠. Federal Reserve System입니다. 이 시스템 하에 아까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불리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죠. 원래 중앙은행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자, 이 연준, 페드 둘 중에 하나로 부르기로 하는데 연준, 페드의 목표는 이 맥시멈 목표인데 뭐가 골이죠. 골이 목표죠. 뭐가 목표냐.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최대 고용하고 스타블 프레이스 물가 안정입니다. 그리고 모더레이트 적절한이죠. 모더레이트 바이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을 때 모더레이트 바이 스트롱 바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더레이트 적절한 매수. 그 보통의 매수인데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티드. 그래서 적절한 장기 이자율을 추구하는 이 세 개가 이 법에 박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7명의 이사로 이루어져 있고 7명이 이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직책이 더해지는 것이죠. 파월 의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로서의 임기가 따로 써여 있고 직책의 임기가 따로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이사를 사퇴하지 않으면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이클 밥 금융감독 부의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도 트럼프 정권의 압박이 있어서 싸울까 봐 미리 2월 28일까지만 하고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내려놓는 거지. 직책을 내려놓는 거지 이사를 사퇴하는 게 아니죠. 직책은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군인이 내가 무슨 작전사령관의 직책을 내려놓는다. 근데 군인에서 빠지는 거 아니죠. 군인에서 은퇴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군인은 하는데 내 직책을 내려놓는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7명의 이사인데 직책을 맡은 거예요. 이른바 반장이고 부회장이죠. 그리고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의장이 2명인데 금융감독 부의장. 이건 선도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도부원. 선도부원들이 두발 단속하고 복장 단속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장, 부의장은 뭐 반에서 뭐예요? 반장, 부회장은 학급회의 할 때 반장이 주도하고 부회장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 뭐 부회장, 선도부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직책이죠. 다 학생입니다. 그 학급의 학생이에요. 학생이 자퇴를 하기 전까지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이사는 7명입니다. 근데 직책이 있을 뿐이죠. 이 직책이 있는 거는 의장, 부의장, 금융감독 부의장 요 3개가 직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사입니다. 이 이사를 사퇴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이클 박 부의장이 이사를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임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사 임기는 2032년까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골라야 되니 여기 안에서 고르려다 보니까 보험원 이사가 이 직책을 다음에 맡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를 사퇴하지 않으면 혹은 임기가 이렇게 2026년 1월 31일 아드라이나 쿠글러처럼 아예 나가지 않으면 새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렇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넣을 수도 있죠. 압박을.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압박을 넣어가지고 사퇴를 유발시킨다던가 아니면 직책을 내려놓게 돼서 자기 입맛에 맞게 그 FOMC를 이끌어갈 의장을 직책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막 심각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자를 수는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라고도 자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요. 각 지역구마다 12개로 되어 있고 이 지금 여기에 워싱턴에 이제 요 이사회가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7명이 지금 몇 면입니다. 자, 7명은 지금 아까 쿠글러 2026년 1월 31일 가장 빠른 임기 만료 말고는 나머지 막 2030년까지 이사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7명에다 한 명은 누구죠? 이 한 명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서 이 8표 고정이에요. 8표 고정이고 이 4명이 이제 이 7명 중에서 나머지 7명 중에서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나머지 11명 중에서 12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있는데 뉴욕 빼고 나머지 11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7명이 후보, 4명이 투표권. 계속 순환근무합니다. 1년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정리드린 거 다시 정리할게요. 이번에 이제 내놓는 사람들, 이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놓은 사람들 4명 넘어가겠고요. 이분 나가고 클리블랜드 이분 나가고 예, 그다음 이분 나가고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분 나가고 그 다음 사진까지 나가요. 그렇죠? 아주 힙하신 분 샌프란시스코. 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하죠. 제프리 슈미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매파예요. 자, 그다음 새롭게 4명의 투표권을 갖는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자, 두 번째 세인트루이스 알베르토 무살렘 연방은행 총재 매파예요. 매파 2개 들어오죠. 제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의 수잔 콜린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도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비둘기.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즉각적으로 지금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파의 힘이 다시 실리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된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 의견이 지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매파의 보우만 이사라던가 클리블랜드 연주총재였던 해맥 이번 연도엔 투표권을 잃었지만 작년에 마지막에 그렇게 동결을 혼자 주장하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냈던 그런 입김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입김이 부각이 되기보다 오히려 다시 비둘기파가 지금 새로 들어오는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히려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죠.
비둘기파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최대 고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가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파의 힘이 더 쓸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사람한테 인터뷰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스포트라이트가. 뒤로 가겠습니다. 확실한 비둘기파예요, 저 사람은. 자, 4.25에서 4.5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즉각적으로 더 내려야 된다는 입장이죠, 지금 트럼프는 여기서. 그리고 전 세계가 따라 내려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를 따라 내려야 된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가가 다시 들썩이려고 하니 아까 개인 소비 지출 PCE가 2%가 목표인데 지금 2.4잖아요. 2%에 도달이 안 되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 그 PCE 중에서도 핵심 PCE나 이런 걸 따져보면 3%가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파들이 나서가지고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해버리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다시 불거 이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바로 즉각적으로 인하를 더 그냥 쭉 내려야 된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물가 폭등의 우려가 있죠. 물가 폭등의 우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PC가 나와 있고 그다음 실업률을 올려놨고 GDP 이렇게 3개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은 딱 3개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고 했는데 물가 안정의 공식적인 그 지표는 아까 개인 소비 지출 PC 2%고 그다음에 최대 고용은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4%인데 지금 4.14% 정도 이 정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대 고용 상태라고 지금. 그러니까 최대 고용 상태라는 거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원하는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실업률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는 실업률은 그럼 최대 고용 달성이 됐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안정만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이라든가 금리 인하 속도를 놓치면서 지금 물가를 잡는 데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데 이 판을 흔들게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판을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GDP가 나와 있죠. 결국에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여기 소비의 나라기 때문에 이 GDP 항목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GDP의 어떤 덩치를 결국 키워서 경제를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적절히 조절을 하여가지고 GDP가 성장하는 국가로 만드는 거죠. 이게 연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변수로 등장했죠. 다보스 포럼에 나가가지고 지금 사우디 보고 너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리면 좋겠다도 아니고 당신네들은 내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냥 사우디가 일단 우방이잖아요. 이란하고 이라크 사우디 얽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우방이긴 한데 사우디 보고 브링다운 너네 코스트 오브 오일을 내리래요. 가격을. 그리고 그 트럼프가 계속 그 로건 씨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그 배런 막내 아들이 결국 그거를 했다고 하잖아요. 배런 막내 아들이 지금 그런데 나갈 때가 아니고 레거시 미디어 나갈 때가 아니라 로건 팟캐스트든 무슨 렉스 프리드만 팟캐스트 열심히 나가세요, 아빠. 젊은 층들 돌려 세우려면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갈린 거 아니에요. 젊은 층에서 36%를 더 얻었어, 해리스보다. 해리스는 로건 보고 너네 우리 쪽으로 와라. 1시간 편집권 우리가 한다. 결국 로건하고 안 했죠, 팟캐스트. 그래서 결국 큰 힘이 됐는데 여기 어쨌든 지금 요 배런이 계속해서 그 말했던 거기도 지금 요 트럼프가 굉장히 당선된 데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사우디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면서 판을 흔들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사우디의 유가를 인하 압박을 넣으면서 그걸 없애준다는 거죠. 물가 인하. 그러니까 물가의 압력이 치솟아서 부담스러운 거를 없애줄 테니 너네 맘대로 금리 인하를 하라. 이거 뜻 같아요. 그리고 그 로건 팟캐스트 얘기에서 로건 팟캐스트 질문에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내가 취임하면 바로 끝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끝낸다는 정확한 무슨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얘기를 보고 이제 추측이 나온 겁니다. 사우디 유가를 내려가지고 러시아 유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국제적으로 못 쓰게 만들어서 경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 아니냐. 물론 러시아가 그거 하나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왜 중국으로 북한으로 다 빼주니까 어차피 서방 막혀봤자 이미 서방하고는 다 단절돼가지고 더 이상 잘라낼 게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우디 유가를 압박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 전쟁을 끝내려는 목적보다는 그 목적을 갖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한 효율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단지 뭐 효율성이 있어 보이냐? 그거죠. 매파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추거나 금리 오히려 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지금 개인 소비 지출 PC가 2%로 안 가고 계속 2.3, 2.4 핵심 PC는 3%가 넘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는 그러면 야 내가 그럼 유가를 확 낮춰줄게. 그럼 너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없지? 그러니까 바로 즉각 금리 인하 때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공화당에서 임명한 매파들이 많은데 매파들이 또 걱정일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 금리 인하를 외쳐버리면 내 매파 성향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 트럼프가 사우디를 압박해갖고 유가를 인하해 줄 테니 물가 압력을 이 걱정을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의 석유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하죠. 꼭 마지막에 이런 걸 붙여요.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건 협박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낮춰야 합니다. 이게 어감이 완전 다르죠. 요청할 것이랑 낮춰야 합니다는 높임말을 썼지만 너네 낮춰라잖아 이게.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조정한 거는 지금 올랐지만 사주 평균은 지금 내려갔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정한 거죠. 계절 조정 안 해준 거는 내려갔고 계절 조정 해준 거는 올라갔습니다. 자, 요 상태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으니 최대 고용에도 별로 문제가 없고 4.1 실업률도 거의 뭐 최대 고용 실업률이고 내가 유가 낮춰가지고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걱정 덜어줄 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금리 인하 때려라. 이렇게 지금 요구한 겁니다. 1월 달은 모르겠으나 1월 달은 동결 가능성이 아직도 높아요. 근데 지금 올해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1년 내내 압박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더 자극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줄 매듭평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한 거는 다보스 선언이 아니고 나보스 선언.